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광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일단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광수가 자기소개 때 여러 친구 그룹에서 나는 솔로에 나가보라고 했고 너는 무조건 광수일 거다 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나는 솔로라는 세계관에서 광수라는 캐릭터성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었을 테고 지금의 광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텐데 그걸 권했다는 거에 대해서 친구의 안위가 진심으로 걱정될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거나 그냥 단순히 독특한 괴짜 친구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했던 걸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 광수의 영상에서 광수가 열망하는 것과 현재 자기 모습에 대한 괴리감, 그게 자신의 스펙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특히 사랑에 대해서도 너무 높은 이상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나의 그 초라한 내면을 들키지 않으려고 진짜 감정을 꾹꾹 숨기고 포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 이어진 행동을 보며 심리 상담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조금 뻐근하기만 해도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사실 매우 중요한 거, 마음이 아플 때는 누구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문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제 마음이 뒤틀려 있었던 시기에도 쉽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바꾸는 계기는 있었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인간관계, 사회생활 다 문제없이 하고 저랑도 친구로서 별 트러블이 없는 친구였는데 불안도가 좀 높고 불쑥불쑥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특히 가족이나 남자친구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로 그랬어요. 저는 그 친구에 대해 그저 성격상 기가 좀 세고 예민한 구석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10주간에 걸쳐 심리 상담을 하게 됐고 상담 이후로 제가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었습니다. 늘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가 걷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상담을 통해 친구의 부정적인 심리 기제가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인 걸 알게 됐고 그 아픔을 떠올리고 마주하면서 굉장히 힘든 상담 기간을 거쳐 결국 치유를 하게 됐어요. 그 친구를 통해 심리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떤 결핍이나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수를 보면 방어 기제의 의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기의 자아를 지켜내기 위해 매사 고군분투합니다. 방어 기제라는 건 내가 이렇게 나를 방어해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광수는 슬픈 감정이 들어서 눈물이 흐르는데도 재밌어. 나는 지금 이 감정을 즐기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며 진짜 감정을 억압하거나 옥순한테 거부당한 것 같은 정서적인 불안감이 드니까 나의 심리에 대해 파헤쳐 보고 싶었던 거라며 이성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로 화제를 돌린다거나 이순위로 만난 게 오히려 좋았던 거라면서 합리화를 하기도 하는 등 방어 기제의 카테고리 안에서 보일 수 있는 모든 행동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인 말로 어린 시절 인성보다는 공부 잘하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환경에서 자랐고 실제로 그것만이 내가 인정받기 위한 최적의 성취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수한 성적에 대한 인정을 받았고 어느 정도 성취도 이루어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 이제 내가 누구이며 도대체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나에게는 목적과 방향이 없었던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그 목적지가 뭔지 몰랐다 한들 나는 분명 오랜 시간 최선의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는 그걸 내려놨다고 나는 남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그게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거라고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나의 노력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어.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근데 뒤늦게 세워둔 내 자아에 대해 확신이 없으니까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추구한다고 말하는 이상향에 비해 애써 세워놓은 자아가 너무 빈약하고 위태로워서 조금만 건드려줘도 무너져 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에 상대의 말이나 태도에 과도하게 민감합니다. 새끼를 낳은 동물이 연약한 새끼를 지켜내기 위한 방어로 순하디 순했던 동물들도 이빨을 드러내잖아요. 조금이라도 부정당하는 것 같으면 타격을 입고 분노로 이어지는데 또 그 분노를 드러낼 수는 없으니 억압하고 합리화하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이나 태도에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전에 광수가 옥순이랑 데이트를 할 때 취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옥순이가 취미에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광수가 순간적으로 미쳤다고? 라고 하면서 순간 당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옥순이가 덕후 기질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그제서야 안도해요. 이번 데이트에서도 너를 이해한다는 옥순의 애써 다독이는 듯한 말에 진짜 이해하는 거 맞냐고 묻죠. 상대의 표현 속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요소를 민감하게 탐지하고 그걸 과장 해석해요. 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반사적인 행동이죠. 내가 비난받으면 안 돼. 나 상처 입으면 안 돼. 상처받기 전에 먼저 도망가 버릴까?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내 시선이 상대가 아니라 내 감정을 향해 있으니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껏 그래왔을 거고 그 결과값이 지금의 광수겠죠. 어린아이 그대로의 모습이고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숙하죠. 사람이 아기가 없고 몰라서 그런 거다. 미숙한 게 잘못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숙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내가 누구한테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누구한테 상처되는 말을 들어도 적절한 방어도 하지 못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적재적소에 능수능란하게 수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성격에 따라 다르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또 타인의 은근한 공격에 대해 적절한 자기 방어 능력을 학습하기도 해요. 그건 아마도 다양한 경험 속에서 상처받아보고 용기도 내보고 그 과정에 배워가며 기술이 연마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미숙함은 귀엽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의 미숙함은 쉽게 용인되지 않는 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딪히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그 상처가 아물며 배우는 동안 배우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회피하며 배우지 않았고 그래서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내면의 아이 상태로 어른이 되어서는 나는 남들하고 좀 달리 고결한 사고를 해서 그래. 프랑스 가치관이라는 남다른 가치를 지향해서 그래. 공대를 나와서 비슷한 군집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 그래. 뿌리가 썩어있는 나무가 내 가지에 새가 집을 지어서 그래. 사람들이 그네를 달아놔서 그래. 그래서 내가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야. 일단은 내 뿌리에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인지해야 이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인가?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내가 이 부분이 참 부족하구나. 내가 이럴 때 속상하고 억울하구나. 인정해야죠. 근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며 나는 행복해. 이런 것도 경험이지. 이게 옳아. 그러면 정말 분노에 사로잡힐 때 그 억압됐던 분노의 표출을 주로 친밀한 사람에게 퍼붓게 됩니다. 또 광수를 보면 옥순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옥순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아요. 사람을 좋아하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그냥 모든 게 다 궁금하잖아요. 근데 광수는 옥순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관계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일까?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할까? 지금껏 어떤 연애를 해왔을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관계에 이상 기류가 보이는데 내가 선택을 하지 말까? 상대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보다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관계가 망가졌을 때 내가 받게 될 상처는 얼마나 클지 걱정을 해요. 또 상대가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지 아닌지에 집착을 합니다. 내가 거부당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고 할까? 뻔해서 재미없지?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줘.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을 반복하는 건 옥순이가 며칠 전 이순이 데이트를 했을 때처럼 난 너가 와줘서 좋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날 내면의 욕구가 채워졌고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 충족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욕구가 너무 간절해서 그걸 들어주게끔 만들고 싶고 또다시 안도감을 느끼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불안하니까 상대에게 과도하게 몰입하는 한편 또 신뢰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하기도 해요. 옥수는 어느 정도 광수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수가 남자 숙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민 상담을 했을 때 영수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영수를 포함한 모든 출연자들은 광수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광수의 독특함, 미숙함 같은 걸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캐치를 하고 있고 여럿이 대화를 할 때 광수의 입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좋게 표현해서 조금 측은하고 미숙한 약자의 포지션에 있는데 눈앞에서 울기까지 하니까 그걸 내칠 수 없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영수가 광수에 오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났다는 것도 기회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해요. 영수 입장에서 내 마음은 저 정도로 큰 건 아닌데 옥순을 선택하는 건 내가 할 짓이 아니다. 내가 그냥 물러서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눈물까지 보이는 순애보 광수에게 상처를 주고 옥순을 택하는 것이 남자들 사이에서도
정도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는 거 아니었을까. 제가 남자였어도 차마 옥순을 선택 못했을 것 같거든요. 옥순과 데이트를 할 때 광수의 대화 패턴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광수는 누가 말을 했을 때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일단 굉장히 빠른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눈앞에 뱀이 나타나면 내가 도망쳐야겠다 인지하기도 전에 다리에 혈액이 물려서 내 의식보다 내 다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광수는 누가 자기한테 어떤 말을 할 때 공격 태세를 갖춰요. 너는 이런 것 같아. 그러면 그래 그건 맞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면 알지. 이게 그런 거잖아? 그럼 그건 당연하지. 생각을 하고 말한다기보다는 나에게 오는 피드백을 본능적으로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사전에 차단을 하거나 더 이상 공격을 못하게 하는 반응처럼 보여요. 옥순의 마음을 어느 정도 느끼고 눈치를 살피던 광수가 옥순에게 말을 합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자면 미안해 라는 감정이 떠올랐어. 옥순은 네가 미안할 건 아니지 라고 나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라는 의미로 대답을 했는데 그 말에 반사적으로 미안할 건 아니지. 나도 미안할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그 말이 떠올랐다는 거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은 도대체 미안하다는 말인가요? 미안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싸우자는 건가요? 제 생각엔 아마도 사람들이나 옥순의 표정을 봤을 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광수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악의적이지 않았으니까. 그저 좋아하는 감정을 룰대로 표현했을 뿐이니까 오히려 안 받아주는 옥순이 야속하죠. 그리고 미안할 거 아니다 라는 말에서 아니다 라는 부정어에 반응을 해서는 반사적으로 방어 기제가 발동한 건 아니었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 대화의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취미에 미친 사람의 미쳤다는 표현에 발끈하고 영철에 근사하지 않다, 뒤틀렸다 이런 표현에 흠칫 놀라며 충격을 받는 것처럼 부정적인 모든 말들을 티끌만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남들에겐 사소할 수도 있는 단어들이 나에게는 송곳처럼 와서 박히니까요. 이어서 영수가 옥순 너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선택을 안 했네. 그거 명확하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니까 옥순이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건 내 일인데 라고 억누르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로 그건 맞지 하고 방어하고는 하지만 난 내 감정에 솔직하게 행동해야 하는 상황인 거다 라며 합리화를 합니다. 또 광수가 마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내가 좀 뒤틀린 행동을 한 것 같다 라고 했고 옥순이 좋게 좋게 넘어가고자 너를 이해한다 라고 하는 말에 정말 이해하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하죠. 이때부터 옥순이 폭발을 하는데 폭발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인내했어요. 방송 때문인 것도 있지만 광수를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옥수는 며칠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였죠.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이곳에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하나도 없다. 네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나는 너를 알아봤지만 사람들은 사람 볼 줄을 몰라서 너를 안 좋아하는 거다. 또 나를 좋아한다면서 내 일상에 대해 물어봐 놓고 너 참 재미없게 사는구나. 아니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내 기준에 내가 그렇다고? 라는 말이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겠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발 나에 대해 아는 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줘. 이 말이죠. 근데 옥순의 말 중간중간 계속 끼어들어서 그 0.1초 반응의 방패 같은 화법을 보입니다. 불안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그마한 자극에 경직되거나 과도한 수치심을 느끼고 그 상처가 두려워서 과민 반응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아닌 관계에 집착을 하게 되고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의존을 하려고 하죠. 광수는 그 상처의 뿌리를 찾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간직을 해야 불안감이 줄겠죠. 그걸 매번 부정하며 나는 행복해, 나는 옳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하며 억압하다 보면 그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거예요. 옥순처럼 지치겠죠. 사실 솔로나라가 아니었다면 지치기도 전에 이미 떠났을 겁니다. 당신은 나랑 가치관의 차이가 좀 있네요. 광수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 그랬듯이. 광수가 영호와 결이 비슷하다며 동일시하는데요. 저는 꽤나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는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문제점을 회피하지 않고 약점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연합니다. 이미 문제 해결의 첫 단계라서 본인이 개선의 의지만 있다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광수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사회성 부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외부로 돌립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타인의 피드백을 무슨 수로 받아들이겠어요. 광수가 본인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일단 영호처럼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는 게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